성백 씨 우리 구독하고 있어요? 네, 구독 안 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었구나. 몇 번 봤다더니 2번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렇구나. 2번 봤는데 자기적인. 구독 버튼도 안 눌렀구나. 2번 봤지만 구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구나. 그랬구나. 잘 좀 해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에이 볼 거 없다고 간 거 아니야. 뉴스 기사만 봐도 제목만 봐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싶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암안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코너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후 변화하면 이게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남극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멀리 있는 일이다. 엄청 멀리 있는 일이구나. 또 우리가 또 우리 작은 나라에서 뭐 그렇게 큰 뭐 잘못하겠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사실 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바다 동해, 서해, 남해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동해에서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새들의 고향 어딥니까? 독도. 독도 딩동댕 정답 독도. 정답 독도의 그 해양 생물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누가 그걸 또 찍어왔디야. 상황극 아니다잉. 그래서 짠 거 아니야. 원래는 우리 그 독도 그 인근 해역에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정유럽 기자가 환장하는 오징어 그리고 독도새우. 독도 새우 뭐 김은 근데 김도 동해인가? 김은 남이야. 남해. 아무튼 김은- 오징어가 나야 되는데 김은 키우는 거죠. 이런 건 줄어들고 바다 딸기, 유령 멍게 뭐 이런 분들이 이 세입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름은 나쁘지 않은데 어감이. 귀여워요. 뭔가.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지금 뭐 집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런 보고 있는데 독도가 물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갔다? KBS 기자들이 가봤다. 진짜 물속까지 가봤다. 그래서 독도 수중 탐사, 독도 앞바다 점령한 바다 딸기 형이 왜 거기서 나와를 취재한 박영민 기자 그리고 홍성백 촬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4기 촬영기자 홍성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1년여 만에 다시 대질기에 돌아온 박영민 기자입니다. 1년이나 됐나요? 1년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어, 찾아보니까 방송 작년 전에 나온 것 6월이 마지막인 것 그때 같더라고요. 뭐였죠? 그 이서연 보고서 아동학대. 너무 슬픈 이야기. 그 홍성백 기자는 말이죠, 여러분 촬영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상원 기자의 후배인 것이죠. 촬영 기자가 이게 게스트로 출연한 거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첫 바닥인 것이죠. 하지만 구독을 안 하시는 촬영 기자가 구독 좀 하시죠. 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 공간 나가기 전에 누르고 나가세요. 녹화 끝나고 누르신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눌러주세요. 네. 자 여기 보면은 바다 온난화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다 온난화. 바다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음. 근데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뭐 나쁜가? 사실 모를 수 있어요. 감이 안 올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게 왜 취재했는지 궁금한데 박영민 기자. 네. 박영민 기자가 그럼 이거 요즘에 동해가 좀 뜨끈뜨끈하다는데 취재 가봐야겠어. 이렇게 해서 취재한 겁니까? 어떻게 취재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제가 재난 미디어 센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팀 이름이 좀 거창해요. 기후 위기 대응팀. 기후 위기 대응팀 대응팀에 소속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KBS에 보니까 KBS 재난 미디어 센터에 네. 기후 위기 대응. 대응팀. 근데 네. 그거는 약간 행정기관 이름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을 뭐 하는- 지구를 구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팀에 박영민 있어서 기자가 기후 위기를 책임지고 있는 거네요. 어벤져스네 뭐 어벤져스. 김덕훈 선배, 뭐 이호준 기자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팀에 있다 보니까 뭐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제 아이템들 어떻게 하면 좀 시청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 여름에도 또 바다가 굉장히 또 뜨거웠었거든요. 7월 말부터 고수온 경보들이 많이 내려졌고 폐사 얘기들이 나오고 어패류들에 그래서 한번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장소를도 물색해보고 그렇게 해서 취재를 처음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다 속을 가겠다. 네. 사실 큰 결심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뭐 ENG 취재라고 하는데 카메라맨과 함께 이제 촬영 기자와 함께 어디 가는 것도 멀면 좀 부담스러운데 독도를 또 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유는 뭐예요? 그 엄청 그 기후도 네. 막 오락가락하고 힘든데. 그렇죠. 일단은 뭐 기후 변화 아니면 바다 온난화 자체가 사실은 제주도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기사화도 많이 됐었어요. 그만큼 또 저희가 가기도 굉장히 또 용이하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가 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장비, 대여 이런 것들까지는 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제주도의 얘기는 사람들에게 또 익숙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눈길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시청자들이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볼까를 보다 보니까 울릉도와 독도 그중에서도 어쨌든 대한민국 영토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독도 상징성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해서 독도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뭐 기왕 울릉도까지 갔는데 간 김에 독도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아니 왜냐면 이 독도에 대한 애정 이 NHK는 안 오지 않았습니까? 해양 촬영? 독도예요? 예. 오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오기 힘들죠.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NHK도 안 했기 아니 뭐 때문에. 바다 밑으로 왔다 갔을 수도 있죠. 아 진짜? 근데 저희가 우리 해군 기자입니까? 그쪽 해군 굉장히, 비하발언이요. 굉장히 많은 이제 기관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근처로 많이 일본 아, 어떤 진짜? 순시선들이 와요. 아 진짜.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일종의.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무대응인 거죠. 왜냐하면 분쟁 지역 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목표니까. 때문에 사실 대응을 잘 안 한다고는 하는데 자주 와서 어떤 문제 제기의 어떤 그런 행동들은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실제로 저희 촬영 갔을 때도 네. 저희 조사선이 있었는데 이사부부라고 해경 어선이 떠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일본 측에서 하지 말라. 뭐, 왜? 그러니까 우리 촬영을 하지 말라고? 아니요. 저희 그러니까 이사부라고 네. 그 이제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는 배가 있어요. 큰 배. 그 이사부배 알아요. 네. 그 배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독도로 가는 중에 그 배가 보였는데 예,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때문에 해경 배가 또 큰 배가 또 와. 왔었던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본 분들이 시비를 계속 걸고 있었네요. 아,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찍으러 갔더니 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분들 그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멈춰! 그렇습니다. 뭐 되게 무섭게 얘기할 줄 알았네. 사실은 이게 제일 센 얘기예요. 사실 KBS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얘기죠. 아니 근데 이제 멈춰. 가기 전에 네. 알아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그렇죠.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알게 돼. 들어가서 알게 된다기보다는 아니죠. 사전 조사 기간이 필요했고 네. 그리고 또 독도 바다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저희의 취재 어떤 이야기 목적을 이야기하고 허가를 받고 그리고 또 독도 들어가려면 또 독도경비대나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서류 작업도 필요하기 허가를 어디서 때문에 받아요? 네. 허가는 이제 저희는 해양수산부 통해서 협조를 받은 거죠. 네. 허가라기보다 협조고 독도 입도 자체는 이제 독도경비대에 신고를 한 거고요. 아니 근데 저는 내가 취재하고 싶어도 제가 뭐 다이빙을 해본 적도 없고 물속에 그렇게 어떻게 깊게 들어갑니까 사람이. 저는 수영장도 2m도 못 가거든요. 2m 되게 깊이 간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수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살면서 수영장에 한 3번 갔을까? 안 좋아합니다. 근데 보니까 박용민 기자가 직접 그거를 들어가더라고. 네. 동해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독도 주변 해양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수영을 못 합니다. 그 뭐? 저 그냥 물에 빠지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 돌아왔네요. 근데 이제 그 홍성백 기자가 원래 이제 수중 취재를 그동안 해 왔었는데 저한테 취재에 나갈 일이 좀 자주 있어서 나갈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 바닷속의 세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 똘죠. 네. 알죠. 뭐 그런 이제 홍보성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무슨 얘기 뭐? 홍 기자가 아까 저 강원도 있을 때 네. 바다 취재를 많이 했어요? 예, 그때 거의 아. 한 달에 한 번씩은 취재를 했었어요. 우리 강원 민방에서 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동해 바다 많이 들어갔었구나. 네. 그런 의미에서 KBS 유튜브 댓글 좀 주시죠. 90년산 앱솔루트님이 두 분 다이빙에 대한 애정 느껴짐. 특히 카메라맨님, 촬영 기자입니다. 모르시니까. 약간 덕업일치 성공한 느낌? 자 본인이 그 좀 다이빙 좀 합니까? 이게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예. 다이빙은 이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식하신 거예요. 다이빙의 세계에 대해서 뭐 아세요? 죄송. 네, 네. 항상 겸손하게 이게 겸손하지 못한 바다를 질문.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항상 겸손하게 있어요. 엄근진. 몇 미터까지 가봤어요? 겸손하게 경쟁. 이게 이렇게 교육해 주는 곳마다 조금 달라요. 이게 최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 30m에서 40m 정도 되는데 저는 그 딱 맥시멈으로 40m.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대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다이빙이 취미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홍성백 기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레저 다이빙? 레크레이션 다이빙? 네. 예, 그 장르에서는 40m까지만 이게 딱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뭐랄까 엄격하게 그런 게 나눠져 있나 봐요. 어디까지 무슨 자격증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무슨 장비는 뭐 갈 수 있고 그렇게 굉장히 엄격한가 봐요. 목숨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꼭 교육 때 그렇게 지키라고 권장사항으로 딱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심에서는 내가 이 정도까지 다이빙은 몇 분 정도 다이빙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교육 때 꼭 교육을 받고 그렇게 지키면서 다이빙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하면 될 것 박영민 같습니다. 기자도 이번 기회에 배운 거예요, 다이빙? 네, 저는 작년에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오픈워터라고 이제 딱 입문하는 단계 이제 자격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걸 따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수중 이제 취재를 나가게 된 거죠. 네. 재밌어요, 다이빙? 처음에 저 되게 무서웠는데 이제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진짜 눈앞에 이제 그런 물고기나 해조류들이 이제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넘실대는 걸 보면 또 굉장히 뿌듯하고 또 재밌습니다. 아니 뭐 스노클링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 40m쯤 가면 머리 안 아파요?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압력에서 공기 공간을 그 영향을 받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퀄라이징이라 해서 이제 압력 평형 같은 거를 미리미리 해주면 예 괜찮습니다. 침 삼키는 거.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예. 비행기 탈 때 이렇게 귀 네.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딱 봐도 튼튼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만 들어도 이렇게 빨아질 것 같은데 홍 기자는 굉장히 오래 버틸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에요. 잠수함 원래 이 영화 상태는 보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랬어. 막 네. 내려가면 이렇게 잠수함이 점점 찌그러지잖아. 예 맞습니다. 수압 때문에. 그게 네. 이제 40m 정도에도 미약하게나마 있을 것 같은데. 네 40m 정도면은 지금 일반 육상에서 받는 압력의 5배? 5배? 네. 그럼 되게 피곤하겠다 하고 나오면. 네. 뭐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수면 휴식이라고 물 밖에서 충분히 쉬어야 되는 시간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런 엄격한 계산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뭐 스포츠라고 보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전 다이빙이나 잠수에는 아무런 관심 없었는데 뭐 시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계? 네, 시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이빙 워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이빙 워치에 무슨 가스 빼는 밸브가 왜 있냐 뭐 이러면서 사실은 뭘 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질소 같은 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너무 피 안에 많이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이제 잠수병으로 네.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관련된 글도 많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독도 심지어 거기는 뭐 완전 생 바다인 거잖아요. 해수욕장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뭐 다이빙 무슨 풀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촬영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자 근데 직접 들어가 본 분이 지금 두 분이 와 계신데 동해바다 하면 일단 우리가 되게 찬물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아까 얘기 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동해바다에 취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취재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평상시에 레저 활동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수온 체크라든지 매주 바다 상태 파도를 봐요. 그래서 이번 주 좀 괜찮네 하면은 가볼까? 가거나 예 동료들한테 괜찮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체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바닷가에 살아요? 아니요 그냥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 신기하다. 그 바다에 진짜 그렇게 가면은 막 다른 세상이 펼쳐져. 저도 아쿠아맨처럼 그렇게 막. 네 처음 들어갔을 때 저도 배울 생각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체험식으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처음 본 바다 모습에 반해서 예 시작을 하게 됐어요. 스노클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스노클링만 빵가루만 이렇게 해봐도 되게 신기해.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바다 이게 뭐라 하죠? 바다 레저라고 하나요? 해양 레저. 해양 레저 예, 예. 무식하게 해양 레저 많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LESL님이 기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뉴스네요.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진 건 상했지 독도 바다 속에 이런 변화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자 변화 어떤 게 좀 변했습니까? 실제로 그 수온 변화라는 게 사실은 뭐 하루 만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사실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보다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건 좀 오바 아닌가 이게 날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땠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딱 나와 있는 수치 말고도 그냥 몸으로 체감하는 거는 이게 수온에 따라서 이렇게 슈트의 두께가 달라져요. 이렇게 두꺼운 것부터 얇아지는데 요 정도면은 이 정도 두께의 슈트를 입어야겠네 했는데 입고 들어가는데도 너무 더운 거예요. 물속에서도 더워요? 이게 추워야 되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 이게 전혀 춥지 않고 오히려 이게 지금 땀이 나나 물속에 살 정도로 되게 답답하고 더웠습니다.
아 물속에서 덥다는 그게 말은 처음 수트 들어. 자체가 약간의 보온성이 보온을, 조금 예. 있어요. 이게 음. 몸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웨수트랑 물이 안 들어오는 뭐 드라이 수트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웨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으로 들어온 물이 어떤 그 피부랑 닿으면서 약간 더 데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주변 물이 따뜻하면 그만큼 여기 안에서도 덥죠. 더 덮여지기 예. 때문에 이제 덥다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원한 걸 원하고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저희가 목마른데 마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동해 바다가 신기하네. 그럼 뭐 주변 다이버분들도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랄까 나이가 많으신 경력 많은 분들은 아 나 옛날에는 라떼는 이거 시원했는데 여름에도 그죠. 그런 말씀 하시나요? 아 많이 하시죠. 그래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열대바다가 예전에는 제주 정도 가면은 약간 열대화되고 아 열대 바다라고 불러요. 그런 그러니까 따뜻한 물? 온대 열대 바다. 예, 최북단이 아열대성 예, 아열대성이 제주도였는데 지금 경북 울진까지 왔다. 오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만큼. 네, 그 왜냐면은 안 보이던 애들이 거기서 보이니까 제가 왜 여기 있지 하는 그런 어종들. 아 네. 그렇지.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바다 딸기, 유령 먹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근데 딸기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 KBS 유튜브 댓글 읽으십시오. 문도한님이 헐 딸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보니까 이쁘더라고. 그 진짜 산딸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탁 따서 먹을 수 있게. 수심 21m 해저로 내려가자 안반을 뒤덮은 붉은색 생물들이 보입니다. 산딸기처럼 작고 둥그런 표면에 안개꽃 같은 촉수가 달려 있습니다. 온대성 연산호 바다딸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독도 해역에 새를 넓히면서 처음 관찰된 5년 전보다 면적이 15%나 늘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얘기 봤는데 이걸 터치를 하면 안 된다면서 손을 대면 안 된다면서요? 어쨌든 이제 거기가 연구 대상 이제 지역이고 이제 거기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함부로 채취하거나 저희가 만져서 그 어떤 생물을 망가뜨리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어떤 취재 윤리나 이런 것들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눈으로 보는 부분에서 가장 최소한 가깝게 그냥 취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바다 딸기가 같습니다. 뭐예요? 바다 딸기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온대성 연산호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산호의 일종인 거예요. 근데 이제 표면은 조금 이제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제 산딸기처럼 생기고 그 촉수가 이게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그 촉수가 이제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이렇게 서식하는 일종의 이제 그게 식물이라기보다 동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산호잖아 산호. 네. 그러니까 먹는 거 아니지? 먹는 거는 아니죠. 딸기 아니에요 딸기 아니에요. 네. 이제 뭐 딸기처럼 생겼다고 딸기의 해서 이제 일종인 줄 바다 알고 딸기, 있었나? 예, 바다 딸기라는 이름이 붙은 거. 유령 멍게는 멍게예요? 유령 멍게도 일종의 저서동물 멍게류로 들어갑니다. 일단 멍게기 좀만 네. 이따가 가지고. 근데 이 바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되게 이렇게 남쪽에서 서식하는 건가 보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연안 그리고 많게는 서해나 남해 일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지금 동해에 있는 독도라는 곳에도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면적이 해년마다 넓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온대성 연산호이기 때문에 이 수온이 주기적 어쨌든 20도 이상 늘 이렇게 좀 따뜻한 지역이어야 얘네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산호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영역이 넓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 동해 바다 그리고 독도 연안이 더 따뜻해지고 있는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어떤 추론을 해가는 과정인 거죠. 예, 유추하고. 그 바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뭐 해양 생태계를 막 파괴하거나 그런 친구는 아닌 거죠? 그런 종은 아닙니다. 그런 건 네, 아닌 거죠? 네, 네. 근데 얘가 왜 여기서 나와?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근데 취재진이 들어가서 이게 바다 딸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들어가면 사실 저는 이제 수산업 전공 안 해서 이제 물고기 내려온 종류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기 전에 이제 그 허가를 받으면서 독도를 주기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구팀이 가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가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바다 딸기입니다 하고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크기 측정이나 이런 것들 하시거든요. 그거 하시는 동안 저희는 또 옆에서 찍고 이렇게 나와서 저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거 설명 듣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같이 갔구나. 전문가 동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인터뷰 하신 분 있잖아요. 리포트.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냥 아무거나 찍어와서 요거의 바다 딸기라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참사는 이제 막기 위해서 전문가분이 하신 거니까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령 멍게 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불길하고 불안한 멍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바다 딸기는 그냥 뭐 산호초, 연산호가 뭐냐 말랑말랑한 산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딱딱한 산호가 있고 말랑말랑한 산호가 있나 보죠. 근데 이 유령 멍게는 조금 문제라고 해요. 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물속에서 가리비 통발을 걷어올리자 있어야 할 가리비 대신 투명하고 위아래가 뚫린 원통 모양의 생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유령 멍게입니다. 식용으론 불가능한 유령 멍게가 가리비를 키우는 통발에 들어와 번식한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해양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토개구리 같은 거예요? 뭐 그렇죠. 이제 베스 같은 거구나. 생태계를 블루길. 교란할 수 있다. 블루길 같은. 네, 유일하게 딱 한 종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유령 멍게입니다. 네. 오, 그렇게 바다에서는 지정이 된 이유는 그만큼 이제 어떤 번식력이나 영역 확장력이 굉장히 높고 그 자리를 잡은 곳에서 다른 이제 생물들과 어떤 경쟁을 하잖아요. 이른바 이렇게 먹이 경쟁, 혹은 생존 경쟁을 할 때 그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6년 전에 지정이 된 겁니다. 혹시 우마 유튜브 보신 분 있어요? 안 보셨나요? 이 생태 교란종만 골라서 이제 요리를 해서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한테 요리. 제보를 해야겠네. 요리. 요리를 해서 그럼 개구리도 먹어? 황소개구리도 먹방하시고 다 요리 맛있게 하게 드시는데 이 유령멍게 근데 이게 전혀 이해 안 되는 게 뭐 유령멍게들이 그냥 원래는 걔네들도 그럼 따뜻한 데 살던 애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얘네들이 어디서 왔냐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도 이제 좀 이제 설명 학계에 각자의 정보리 없어? 주장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대서양 연안에서 이제 서식하는 종이다라고까지 밝혀졌지만 이게 그럼 정말 대서양이 처음에 시작이 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아직 의견이 좀 분분한 내용들이 조금은 있고 다만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 연안에 이제 정말 많이 퍼진 상태예요. 근데 얘네들이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더 빠르게 많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거든요. 이게 홍 기자가 예전에 그러면 뭐 몇 년 전에 그 다이빙 할 때는 이 유령멍게 별로 없었어요? 예, 유령멍게라는 걸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고요. 아 이번에요?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을 이렇게 동남아 다이빙 갈 때는 봤어요. 네, 거기에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걔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이렇게 초토화시킬 줄은 몰랐죠. 그럼 이런 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가리비 양식을 난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네. 이게 그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통발 이렇게 내려가지고 층마다 이 아파트 같이 네. 1층, 2층, 3층, 4층, 5층에 가리비들이 다 입주해 있어요. 그걸 다 분양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애들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멍게가 가서 살대? 네. 야, 너무 신기한 게 아니 멍게는 무겁잖아. 애가 딱딱하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올라간 거지? 일단은 그 처음에 얘네들이 이제 알 상태 혹은 이렇게 이제 정말 그 막 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작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다 표면, 그러니까 바다 안에서 계속 이제 떠다니는 거죠. 네. 사실 미세 표류하다가? 플라스틱에 붙어서도 요즘 더 많이 번진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명력이 좋아요. 붙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런 양식 시설 바다 중간에 있는 딱이지 혹은, 거기는. 예, 부둣가나 이런 데 연안에 또 저희 또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고 근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이제 25도, 27도가 넘어가면 하루에 500개씩 알을 낳고 네. 하루에 500개를 알을 낳는다. 네. 그럼 다음 날도 500개 알을 낳아요? 네. 하루에 그렇게까지 많이 낳을 필요가 있나? 하루에 500개씩 알을 낳고 그 알이 다시 성체가 되는 데까지 또 하루가 걸린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번식력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다 큰다고요? 네. 너무 날로 크는 거 아닙니까? 멍게의 세계는 참 신비롭군요. 네. 멍게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하루에 큰다는 거? 멍게는 뭐 먹어보지만 알지. 근데 멍게- 이게 멍게 빨리 이거 읽어주세요. 이거 궁금해. 자, 이게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네. 어민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이 피해가 이게 뭐 최근에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민분들. 완전 최근은 아니고 이제 몇 년 사이에 이게 계속 더 피해를 더 자주 접하게 되고 이제 1년 내내 얘네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유령 멍게를 양식장 운영하시는 분. 원래 겨울에는 보통 얘네들이 수온을 좀 견디지 못하고 조금 이제 쇠퇴한다고 봐야 될까요? 죽진 않지만 쇠퇴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기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바다에 더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하면 이제 피해가 그만큼 더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체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경 쓰신다는 게 직접 거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유령 멍게 떼어내고 막 가리비 거기 통발해서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굉장히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 크레인 같은 그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요. 배 위로 잠깐. 그래서 그 망을 열어 가지고 이제 그 키워야 되는 가리비들만 빼낸 다음에 새 망에 넣어서 다시 바다에 넣는 거죠. 네. 아파트를 새로 이제 입주를 네, 그렇게 집을 계속 청소를 해주고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령 멍게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리비 생산 단가가 높아지겠네요.
거기까지는 미쳐가긴. 아 왜냐면 당연하지. 배가 거기까지 가고 또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기 양도 때문에 줄고. 뭐 그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가리비를 더 비싸게 먹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령 멍게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유령 멍게를 먹으면 되잖아. 네. 그렇게 잘 생각하면 유령 멍게를 양식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댓글 네이버에 WG07님이 중요한 건 맛이지 유령 멍게 맛이 없냐? 그리고 RLAD님이 유령 멍게를 요리로 한번 개발하는 거 어떨지. 옛날에도 홍어도 잡는 즉시 다 버리다가 집에 개나 줘야지 하고 갖고 와서 지금은 홍어가 200g에 10,000원도 넘는다. 이게 언제 그랬어? 흥덕해 지금. 홍어 옛날부터 많이 먹었는데. 네. 더 옛날 말씀하신 거겠죠. 다음에 성주님이 요리해보자.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 부탁해보자 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맛있게 해줘? 아니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자 저도 궁금해요. 아니 유령 멍게가 그렇게 하루에 다 크고 500개씩 알으려면은 유령 멍게 먹으면 되겠구먼. 이게 뭐 굳이 이렇게 음식이 아니더라도 뭐 정력에 좋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소문을 내면 이제 씨가 마르겠지. 근데 이제 근데 뭐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유령 네, 멍게? 아직까지는 먹을 수 없고 왜? 뭐 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사실 생긴 게 사람이 달라? 먹었을 때 네. 뭔가 많이 달라? 생긴 게? 생긴 게 별로 다르지. 저는 이제 큰 미더덕 같이 생겼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도 만져보기만 했지 이게 뭐 맛은 보진 못했으니까. 이게 그럼 왜안 갈라지진 먹어? 않았어요? 이게 흔히 생각하는 그런 썰진 멍게 않았어. 형태가 아니라요. 네. 이게 어떻게 말해야 돼? 약간 길고 두꺼운 그냥 콧물? 가래침 좀 네, 그런 콧물이 늘어난 것 같은 예, 느낌. 그런 흐물흐물한 콧물이 예. 가래침보다 그러죠. 네. 아 벌써 안 예. 먹고 싶다. 네. 아니 그 박영 기자 그 먹고 왔어야지 취재 똑바로 안 했네. 그러게 미처 먹어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와야지. 아, 저는 생각보다 대박인데요? 기가 이러면 약해가지고. 이제 다 잡으러 갈 거 그렇지 아니야. 먹고 아 이거 존나탱이다. 이렇게 했어야죠. 가리비에 제가 붙은 사실 원래 유령 멍게 되나? 삼겹살의 그 비계도 원래 잘 못 먹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좀 비가 약해서 먹여볼 걸 그랬어요. 박용민 기자의 기자 정신이 여기까지다. 근데 어민분들 네. 입장에서는 아니 나 이게 진짜 뭔가 요리가 진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보니까 이렇게 늘어져 있고 이거 그냥 뭐 단백질일 거 아니야. 뭐 이거 어차피 그것도. 식감이나 아니면은 네. 뭐 먹었을 때 어떤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냥 유령 멍게 옆에 있는 가리비나 멍게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그쵸. 네, 먹을 필요성 별로 느끼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이게 말한 대로 그렇게까지 번식력이 빡센 친구면 그냥 버리는 이 파는 게 낫잖아. 진짜 지금 뭐 근데 사람들이 유령 멍게를 마트에서 이렇게 짚을 것 같지도 않은 거죠. 근데 궁금하네요, 진짜 이거는. 자 다음 댓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 네이버의 LDC7땡땡땡님이 새로운 생물 늘어나면 받아들여야죠. 또 걱정할 문제도 아니고 SACR땡땡님이 독도갈치도 나오겠네. 어족자원 변화로 울릉도 독도 거주 어민들 늘어날 듯. KBS 유튜브의 닥터리님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대체 KBS 니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에이. 자 이거 전에 그 베스나 블루길 최근에 어묵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사 봤습니다. 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 그래? 네,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식감이 계세요. 좋다고 대표님이 그렇게 뭐죠? 기사에서 얘기하시던데 맛있다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유령 멍게도 빨리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종 다양성이라는 게 뭐 여기 있는 게 계속 오징어만 계속 나오는 게 그게 종 다양성이냐? 뭐 다양해도 올라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이게 문제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취하게 된 이유는 뭔 거예요 이게? 이게 뭐가 문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김덕훈 선배 기사에도 보면 나오는데 뭐 그러면 한류성 어종이 줄어들고 난류성 어종이 그만큼 늘어나면 그냥 걔네 몸대로 몸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저희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바다 수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원인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가져오는 피해들인데 이게 지금은 저희가 어떤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수준의 얘기지만 이게 수온이 더 오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일단은 바다라는 게 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육지와 바다가 지금 지구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또 대기에 공기가 있죠. 근데 저희가 발생시키는 탄소가 지금 지구의 기온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공기 중에 배출된 이 탄소가 결국에 바다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사실은 탄소를 흡수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바다가 탄소를 흡수하는 건데 이게 많이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바다가 흡수를 하게 돼요. 그걸 계속 흡수를 하면서 이른바 산성화가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다가? 네, 이 원리를 저도 좀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물 분자랑 만나면 수소 이온이 돼요.
오케이. 이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문과생들이 한 번에 이야기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수소 이온이 될 수 있죠. 네. 그 수소 이온의 농도 지수라는 게 거기는 pH거든요. pH 알아요. 네, 저희가 이건 알잖아요. 리트머스 종이로 알 수 네, 있잖아. 그게 숫자가 낮아질수록 산성. 그죠. 리트머스 종이로 알 수 있어. 원래 바다는 약 알카리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산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산성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해양 생물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거든요. 이게. 어패류나 이런 것들이 해조류가 먼저 사라지게 되고 그럼 거기서 삶을 영위하는 또 이런 해양 생물들이 사라지고 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다 수온이 오르는 게 그냥 생태계가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계속 오르면 그 어떤 처음에는 이게 난류성 생물들 아열대성 기후가 보이겠지만 그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그 바다가 죽는 거예요. 생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홍 기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 그냥 우리도 뭐 추운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따뜻한 동네 애들도 먹을 수 있네 그게 아니라 이 좀 따뜻한 애들로 점점 덮여지다가 나중에 바다 자체가 다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게 바다 수온이 오르는 문제와도 결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갯녹음이라고 해서 바다 사막화라는 것도 좀 기사 보셨을 바다 것 같은데 사막화. 네네. 그 바다의 안반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게 되고 그 해조류가 사라진 자리에 어류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석회 물질이 덮이면서 생태계가 완전 사막처럼 변하는 현상을 저희가 바다 사막화라고 하는데 그게 한반도 연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수온이 높아져서 수온이 높아지는 영향도 분명 존재한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지금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제 뭐 지구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바다 이게 뭐 아예 아무도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수온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수온이 올라가면 뭐 생길 어마어마한 걸 저게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먹거리 해양 생태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네이버 댓글 정기자 읽으시죠. 제가 읽을게요. 네이버 유로대생님이 이제는 울릉도 오징어라는 말이 옛말이 되겠네. 다음에 나니님이 바다에도 사계절이 뚜렷했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1도만 올라도 그렇다는데 긴 명태가 귀해지겠네요. 일단 우리가 지금 겪을 수 있는 변화인 거죠. 여기까지는. 명태는 이미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고 제주도 모슬포에서 볼 수 있었던 방어는 이제 겨울에 강원도 거기가 네. 어디죠? 뭐 강릉 고성까지 이런 데서 예. 볼 수 있는 것이고. 명태 자리에 방어가 있네 이제. 그렇죠. 네. 그만큼- 거지나 이런 데서 이제 방어 축제하겠다. 지금 이미 고성에서는 얼마 전에도 방어- 기사 있었어요. 예. 모슬포항이 되게 원래 방어로 유명한 데인데 방어 축제 기간에 방어가 안 잡혔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미 고성에서 양식 가두리 양식이라든지 그 지금 어선들에서 방어 참치까지도 잡히고 있으니까. 예. 진짜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네요. 계속 올라오는. 사실 어민분들은 정말 누구보다 이걸 정말 피부 생업으로 여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타격을 클 수 있죠. 근데 뭐 김도 귀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제 기후 평가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관한 백서를 이제 2019년에 작성을 했는데 김하면 완도. 네. 원래 완도에 그 이제 어떤 연안 만 이렇게 외해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런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이 적은 곳에서 주로 키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들이 수온이 계속 오르면 김 양식장을 장기적으로는 해외로 이전을 하던지 해외로. 네, 그러니까 바다 수온이 덜 오르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 그러니까 해외 이전까지는 좀 극단적이지만 적어도 지금도 일단 진행은 되고 있는데 고수온의 내성이 강한 김을 기르거나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좀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키우는데 조금 더 먼 곳,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김을 양식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김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취재를 예전에 해봐가지고 김 양식 제가 취재한 게 뭐였냐면 김 양식장이 있고 거기 이제 어촌이 있는데 옆에 화력발전소가 생긴 거예요. 화력발전소에서 따뜻한 물. 냉각수가 냉각시킨 물이 나오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지.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수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김이 다 죽는데야. 그래서 이제 이 발전소에서 어민분들한테 보상금을 다 줬는데 알고 보니 그 마을에선 김을 키운 적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그냥 꽁으로 드신 어민분들 제가 이제 보도를 해가지고 마을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됐죠. 이게 김은 찬물에서 크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바다숲 취재할 때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여름에 고수온이 되면 녹아서 없어진다 그래요. 나 오히려 따뜻하면 더 잘 클 줄 알았지. 네, 녹아서 없어지고 이제 그게 11월쯤 돼서 이제 찬물이 좀 이제 수온이 낮아지고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이제 잎에서 이제 돋아나고 이러면서 또 크는 거거든요. 네, 해조류들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심각한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은 우리 연안에서 완도 이런 데서 김 양식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이버의 ZYMO 땡땡님이 이럴 줄 알고 집에 김 두 봉 사다 놨지라고 하셨는데 이 댓글 두 봉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2번 갖고 택도 없구나. 2100년까지 어떻게 버티십니까? 그러니까 엄청. 근데 이제 이 기사에 보면은 우리 국산 김을 못 먹게 되는 게 언제라고요? 지금 이 80년 뒤 2100년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되면 바다의 평균 수온이 6도 가까이 오르게 되는 걸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대로 탄소 감축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네. 근데 이런 기사에 요즘에 이제 약간 뭐랄까 참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약간 이 쿨병 걸린 분들 이런 분들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이런 댓글이 있어요. 12페이지 위 댓글 정리해 주시죠. 네이버에 JIUHU 땡땡님이 80년 뒤엔 나도 사라짐. 이거 한- INCK 알겠습니다. 땡님이 봐요. 김 사라지기 전에 이 기사 보는 사람도 다 사라지죠. KBS 사이트 라이언님이 내가 어릴 때 30년 후면 석유 바닥 난다고 하더라. 지금 37년 지났는데 석유 잘 나오지. 그리고 50년쯤 후에는 해수면 상승하고 일본 열도가 가라앉아서 일본의 3분의 1쯤 가라앉는다고 하더라. 13년 남았는데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상청에서 이대로라면 서울 온도 200년 뒤에는 뭐 3도 올라간다 그랬더니 다음 주 날씨나 맞춰라. 200년 뒤 날씨 안 궁금하다.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늘 있어요. 이런 뭐랄까 사람들이 당장 내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닌 것 같고 피부로 자기 본인이 못 느끼시는 그런 특히 환경 이슈나 이런 거가 나오면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물론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런 거를 왜 KBS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취재를 해왔는지 먼 미래를 뭐하러 지금 이걸 하냐 왜 이 얘기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국산 김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먼 미래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80년 이제 뒤에요. 네, 먼 미래의 얘기일 수 있지만 IPCC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내거든요. 5년마다. 근데 그때 5년 전에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 지구 온도가 1.5도 오르는 기간을 원래는 한 30년 정도 뒤로 봤는데 그 기간이 또 땡겨져서 20년 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르면 뭐 2025년 이때부터 될 수도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기간은 더 가속화될수록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먼 얘기지만 실제로 저희가 기후 변화로 생기는 어떤 기상의 변화들은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뉴스들 보시잖아요. 산불이 계속 나고 있고 아프리카 누나잖아. 네, 화산이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근 3년 동안 여름마다 큰 재난을 겪었었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태풍이 그만큼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반도까지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의 진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알리고 싶은 거죠. 저희. 저는 약간 이 리포트 이 취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고 뭐 틱톡이나 뭐 다양한 OTT 서비스도 많은데 그럼 KBS의 역할은 무엇일까? 공영방송사는 뭘 해야 되나는 이제 고민을 다들 하잖아요. 지금 KBS 직원들이. 근데 저는 약간 이 리포트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할 거는 그래도 우리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굳이 독도까지 가서 전문가가 거기까지 촬영 장비를 들고 내려가서 찍어서 독도의 어떤 지금 해양 생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거는 공영방송사가 돈과 인력을 투자해서 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이빙 유튜버들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상파를 통해서 많이 알릴 만한 그런 이슈긴 했다. 홍 기자도 이거 하면서 약간 좀 보람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지금 이 기후 문제가 되고 김이 사라지고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게 바다가 바뀌었네?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지금 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구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심각성을 우리 KBS가 우리 기자들이 그 심각성을 알리고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람들과 연구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심각성을 알리면 나중에 닥쳤을 때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 꾸준히 앞으로 어떤 대응을 찾아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닥치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저도 갑자기 놀라면 안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작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부산에
그 부산의 부산역 앞에 초량동의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네. 물이 불어서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얼마나 황당하지만 끔찍해요. 대도시에서 네. 운전하다가 밤에 터널로 들어가는데 물이 잠겨서 못 나와서 돌아가셨어. 그게 이제 아까 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게 기후 변화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 죽음이 기후 변화와 무관치 않아요. 그게 내 그 주거 공간까지 막 비가 들어온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거랑 이게 논리를 따지가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에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먼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올해는 뭐 다행히 그렇게 큰 뭐 폭우나 태풍이 아직은 없었는데 뭐 그래도 아직 뭐 피해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에 얼마나 그 문명이 무너졌잖아. 아유 터널에서 어떻게 부산역 앞에서 그 딸 데리러 갔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네. 딸이.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참 이게 지금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 네이버 댓글 정렬 기자가 좀 읽으시죠. B591땡땡님이 언젠가부터 샴푸 쓰는 게 미안해지고 세제 쓰는 게 미안해지고 섬유유연제 쓰는 게 일회용 용기 사용하는 게 미안해져서 욕실엔 샴푸바가 주방엔 세제바가 그리고 내 가방 안엔 항상 머그컵이 들어있습니다. 남들은 네가 그런다고 소용 있겠냐? 하지만 다들 안 하면 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 중입니다. 옷도 웬만해서 있는 옷으로 해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어떨지요? 그렇습니다.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 네, 기자를 맞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다이버들 분들의 커뮤니티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리 이제 빡세게 다이빙하는 분이라고 해도 독도까지 가서 하진 않지 않나요, 보통? 근데 일단은 독도가 네.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네, 그쵸. 우리나라 우리 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속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이 다이버들도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래요? 그런 바닷속이에요. 바닷속 가운데서도 각별히 네. 절경을 갖고 있는 곳인가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쉽게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엄청나게 연락을 왔는 게 오. 자기가 100원 한 푼 안 받을 테니 안전 요원으로라도 데려가 줄 수 있냐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바닷속은 좋은 곳입니다. 근데 독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상 변화도 많고 해서 쉽게 가기 힘들다고 하던데. 네, 일단 거기가 강병수도 들어갈 때 엄청 고생했어.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원래 독도 입도 자체가 사실 가을 겨울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또 기상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파도가 좀 세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힘들고, 위험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류가 이제 그때부터 좀 내려오기 때문에 또 바닷물도 더 차가워지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게 들어가기는 힘들고 여름에 좀 이렇게 바다가 괜찮을 때 원래 3대가 덕을 쌓아야 입도할 수 있다고 그러죠. 저희가 관광 가는 것 자체도. 네. 독도에서 잤어요? 저희는 자진 않고 4시간 배 타고 갔다가 4시간 배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왔어? 네. 독도 저희- 땅을 밟지 않았어? 독도 땅은 밟았습니다. 예. 다행히. 그날 저희 기온이 갈 때도 2번이나 연기됐습니다. 왜요? 기상이 안 좋아서. 태풍이 2번 스쳐 지나가서 맞아. 일본 쪽에서. 네, 그래서 8월 네. 초에 가려다가 중순으로 미뤘다가 중순에서도 조금 더 2, 3일 더 미뤄가지고 그렇게 간 겁니다, 저희가. 고생했네요. 그럼 출장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출장 기간은 4박 5일이요. 그밖에 안 울릉도 됐어요? 지역까지 포함해서. 네. 뭐 회사 오히려 빨리 갔다 왔네. 저도 데일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각자 제가 저 김 기자랑 울릉도를 가야 되거든요. 약속을 시청자분들께 약속한 게 있어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오징어회가 울릉도 오징어회가 맛있다는 네. 이제 현지 분의 말씀에 네. 정유럽 기자가 굉장히 싸가지 없게 이렇게 속초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따져 묻다가 네. 개욕을 먹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직접 가서 사과하기로 직접 약속. 가서 오징어회와 소주를 먹으면서 사과하기로 해서 그걸 꼭 올해 안에 가시죠. 빨리 가야 돼 우리. 근데 오징어회는 무슨 계절에 가시나요? 오징어회 약간 약간 오징어회는 미쳐있는 또 분이에요. 이렇게 가을 겨울 오징어. 울릉도는 사계절 있지 않을까요? 오징어가? 한번 뭐 물어보시죠. 오징어가 뭐 계절별로 살진 않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기사 여러분 그 영상만 보실 때는 그냥 와 되게 뭐 예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런 게 있네라고 생각. 보니까 그 리포터 이거 뭐 영상 보면은 되게 다양한 어종들을 많이 찍어왔더라고. 간 김에 아주 그냥 많이 찍어가지고 그냥 보시기만 해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에 뒷얘기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거를 정말 막을 수는 없고 막을 수는 없지만 약간 늦출 수는 있고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탁 놔버려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쓰고 살다가 이게 다 올라오면 나중에 이 아열대 어종을 밀고 올라오는 것은 사막일 수 있다.
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내가 얘기하니까 무섭다. 무섭다, 무서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매드맥스 될 수 있는 거죠. 매드맥스 되는 거예요. 물속에 매드맥스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박영민 기자와 홍성백 기자가 기상 재난을 대응한다고 합니다. 잘 대응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고 관련 정책이나 기사 있을 때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홍 기자 오늘 촬영 기자로 오늘 처음 나왔는데 말씀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더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출연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 이런 게 뭔데 이런 게? 이 스튜디오라든지 촬영 기자가 이렇게 막 출연해서 자기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죠. 기회도 없을 뿐더러 항상 그거를 찍고만 있었지 거기에 내가 나온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힘들어. 그래서 오늘 뭐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제가 노잼이어서 좀 아쉽지만 아니 재밌었어. 아쉽네요. 여러분 재밌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성사원 촬영 기자 따봉이라고. 네. 자 우리 박 기자 1년 만에 또 새끈한 아이템 들고 왔는데 어땠습니까 오늘 촬영? 뭐 강병수 기자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강명수 지금 리포트 하고 있어 지금 9시. 그쵸. 네. 그래도 뭐 그의 뭐 빈자리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선배들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그럼요. 네. 병수가 이게 사이즈는 컸지만은 빈자리가 빠지면 별로 늦게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제 아이템으로 와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KBS가 저는 이 재난 기후 이런 거 계속 좀 해야 되는 것 박영민 같아요. 기자 옛날에 산불로 나오지 않았나요? 산불로 나왔죠. 재난 맨 처음 출연이 산불. 산불로. 재난 전문이네. 그러니까 자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그렇게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들. 그럴까요? 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저 박영민 기자. 홍성백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성훈 씨 말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재밌네. 그러니까.